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15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11월도 이제 반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의 3대 지수는 다 상승해서 마감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분위기 덕분하고 또 우리 시장도 지난 금요일 날 상당히 그 예상외로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승 효과 뭐 이런 거가 이제 그냥 그대로 오늘 이제 몰아쳐서 우리 시장은 뭐 당연히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출발부터 아주 3천에 바짝 다가서는 2,989포인트 이상에서 출발을 해서 시장이 종일 그 3천 선상을 오르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종가는 2,999.52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03% 오른 상태로 끝났습니다. 뭐 사실 여기서 뭐 3천을 넘냐 안 넘냐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3천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는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오후는 뭐 하루 종일 3천 근방에서 오르내림을 거듭했었어요. 이게 출발 당시에 그 잠깐 매도를 보였었어요. 기관 투자가들은. 근데 10시 전에 일찌감치 기관들도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순매수로 돌아섰고, 개인들은 잠시 매수세를 그 시작 당시에는 매수세를 보였다가 지수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늘 그랬듯이 최근에 개인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대로 매도폭을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오늘 처음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순매수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983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4,165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이 8,173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런 움직임과 같이 지수가 올라가면 개인은 이제 좀 매도 물량을 늘리는 그런 모습은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아예 시작할 때 0.7%가 오른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천공 16포인트 이상으로 이제 출발했는데 코스닥은 계속해서 종일 지수를 이제 밀어 올렸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장 초반에는 약간 매도세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후 들면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22억을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들은 이제 순매수를 유지했지만 시간을 지나면서 외국인과 그 역할을 싹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개인들은 끝에 가서는 코스닥에서 513억 매도한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관들도 뭐 계속해서 코스닥에서는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매도폭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면서 마지막에는 24억 순매도한 걸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종가가 1029.03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무려 1.98% 상승한 거로 그렇게 끝냈습니다. 상당히 코스닥이 오늘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특별한 섹터나 뭐 이런 걸 말씀드리기 앞서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지금 3거래일째 양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기술적 분석을 보면. 특히 이제 그 지난 주말하고 제가 이제 잘 견뎠다고 한 그날 말고 목요일날 말고 금요일날 오늘 이렇게 이어지면서 금요일과 오늘은 약간 그 갭 상승 같은 모습도 기술적으로 보여줄 정도로 비교적 강하게 시장을 밀어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여러분 아시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던 대형주들이 오늘 이제 일제히 좀 움직이는, 특히 반도체 그쪽이 많이 움직였어요.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삼성전자는 오늘 800원 올라서 71,400원에 끝났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는 더 많이 올라서 4.23%나 올라서 4,500원 올랐어요. 그래서 11만 1,000원으로 오늘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미국 간 거 출장 거 전혀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5년 만에 이제 출장이라고 그러는데, 뭐 캐나다의 AI 인공지능 관련 때문에 캐나다 토론토를 이제 들러서 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 이번에
이제 뒤에 이어지는 그 재판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돌아와야 되니까 25일까지 돌아온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10일 정도 그런 이제 미국 출장에 반도체 투자 관련된 것에 대한 어떤 결정이 좀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장에서 많이 하면서 오늘 이제 모처럼 삼성전자가 800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큰 폭이 올랐어요. 외국인들도 좀 많이 샀어요. SK 하이닉스는 뭐 JP 모건을 비롯해서 73만 7천 주가 매수 우위에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는 또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영업 그 업황 부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늘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이거는 선반영됐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나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이제 반도체주가 이제 강하게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튀어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리화나 관련주예요. 우리한테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민주당 주도로 해서 이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이제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그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주들의 주가가 오늘 부각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코로나19요. 이거는 뭐 우리가 예측을 했죠. 이 거리두기 완화하면은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다는 건 예측을 했는데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중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우리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병동 있잖아요. 중환자를 위한 그 가동률이 급상승을 했어요. 76%가 넘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상계획 그거를 발동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요것만 보면 병실 가동률만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뭐 음압병동 관련되는 주가도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FDA가 호주 엘럼의 진단키트에 대해서 그 리콜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진단키트 회사들이 좀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는 기대 때문에 또 그런 쪽이 올라갔고, 여러분 이제 보도에서 다 아시지만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유럽에서 이제 시판 승인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 흔히 얘기하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다 큰 폭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이 그동안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뭐 오늘 뭐 종가에서는 2,999지만 거의 뭐 3,000을 이제 새롭게 썼다. 그러면 이제 2,900 언저리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또 다시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한 100포인트가 올라온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11월 들면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시장이 뭔가 움직임을 보이려면 11월 중순이 넘어가야지 시장이 좀 어떤 그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시장이 그 역시 중순을 넘기면서 상당히 오늘 같이 이렇게 오르면 이제 안정감을 찾게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길쭉 분석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더블 버텀, 쌍바닥, 그게 이제 2,900 근방에서 두 번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다시 올라와서 오늘 이제 뭐 2,999지만 3,000이라고 치자고요. 3,000까지 이렇게 왔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결정짓는 굉장한 중요한 날이 지난주에 목요일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우리 시장 굉장히 잘 버텼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야 앞으로 시장에 뭐 크던 작던 조금이라도 우리가 상승 방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데 그런 이유로 오늘까지 상승으로 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그 안정감을 가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이슈별 순환은 물론이고 이제 이런 그 대형주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우량 대형주라고 이제 불리우던 그런 이제 소위 대장주 이런 쪽으로 이제 순환이 오늘 돌아왔어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3천 근방에다가 지수를 갖다 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딱 정확하게 뭐 하나죠, 하나.
이대로 그냥 내쳐서 이게 그동안에 이제 짓눌렸던 이런 걸 털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번에도 또 제한적 상승으로 끝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뭐 이게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은 있죠. 그 예측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정리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지만, 그런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정도로 이제 상승 쪽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도 그게 해소되지 않은 게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고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지수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이제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게 갑자기 하루 사이에 바뀌기 시작을 해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 되게 시장이 오늘같이 좀 편하게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런 대형 우량주가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뭐 NFT니 뭐니 해서 많이 이제 시장을 끌었던 그런 것들 중에서는 상당히 적지 않게 이익 매물이 이제 출현하고 그것들은 이제 주가가 쉬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이게 정해졌네. 이렇게 이제 성급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쪽으로 또 가는 거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자꾸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바꾸기 시작을 하면 시장 움직이는 대로 계속 그 투자자가 쫓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 우량주가 우리한테 주는 그런 영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쯤 되면 이제 야, 이거 뭐 아닌 거 다 팔고 이쪽으로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비근한 예로 지난 주말까지 삼성전자 이런 거 팔겠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파시려면 진작 파셨어야지. 왜 여기까지 와서 파시려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음 주에 가서 한번 파는 거 검토해 보시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전혀 싹 바뀌었어요. 네,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일반 투자가들이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가는 거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판단할 만큼 왜냐하면 지금 3일 연속해서 3거래일째 양봉을 만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끌어올렸잖아요. 100포인트 끌어올리는데 3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빠르면 빠른 거죠. 그러면서도 이쪽에 상당히 안정감을 줬어요. 그래서 야, 다시 이게 되나 봐. 뭐 이런 생각. 그래. 내가 잘 참았어. 뭐 이렇게 이제 이게 궁뎅이 무거우니까 역시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지금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2,900에서 3,050까지는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오르내리면서 쉽게 얘기하면 그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대기 매물들이 상당히 소진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수 올리는 거 좀 빈집털이 비슷해요. 예. 그냥 여기에서 뭐 오늘 이제 개인이 좀 팔긴 했지만 뭐 죽어라고 물량을 내던져야 될 사람도 별로 없단 말입니다. 특히 대형 우량주에는 뭐 여태 몇 개월도 참았는데 이거 못 참고 이게 잘 안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쉽게 팔 가격도 아니에요. 되게 애매한 가격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사신 분들이야 지금 가격에서도 이 구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다
손해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매도한다는 얘기는 손해폭을 얼마나 줄이느냐 않느냐의 문제지 이익은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물량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게 지난번 한번 움직이면서 2,900세부터 3,050까지는 비교적 이런 물량들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3,000이라고 치고 또 뭐 내일 뭐 밀렸다가 또 옥신각신하면서 간다고 해도 3,050까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죠. 뭐 다른 의견 가지신 분들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시장은 지금 수급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장인데 수급으로 봤을 때 그 구간은 대기 매물이 적은 그런 구간이다. 그러니까 쉽게 간다 거기까지.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뭐냐면 3,050서부터 그 다음에 오늘 30포인트 올랐으니까 오늘 3,000이라 주 3,050 가는 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3,050서부터 3,100 가면서부터는 우리 흔한 말로 상당히 이 경사가 심해져요. 이제 그때부터 힘이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를 끌고 가려면 그러니까 거기는 그쯤 올려놓으면 팔면은 이익되는 물량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요. 아직은 손해 구간이지만 글로 가면 갈수록 이익되는 물량들로 이게 바뀌면서 물량이 곳곳에 이렇게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 시장의 현재 수급으로 뚫어야 되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걸 해주겠느냐. 오늘 외국인들이 3,900억, 4천억쯤 순매수했는데, 매일 이거 이상 외국인들이, 왜냐하면 더 올리려면 더 많이 사야죠. 지금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할 거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뭐 그런 수급상의 문제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좀 매력적이지 못했는데 갑자기 11월 중순이 지나면서 한국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것도 좀 설득력이 떨어져요. 우리 시장 지금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따져봐도. 그건 뭐 수수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도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선상에서는 사도 별로 물릴 게 없다.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선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 부분은. 근데 이제 그럼 3,100을 이 시장이 계속 밀고 올라가서 어떤 모습으로 3,100을 뚫느냐. 그 강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형태로, 어떤 스피드로, 어떤 힘으로 뚫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 시장을 점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같은 경우 그걸 확인한 다음에 움직여도 절대로 늦지가 않는다. 이 얘기를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900에서 3,000을 가는 그 100포인트와 3,000에서 3,100을 가는 100포인트는 사뭇 다르다. 이게 다른 길이다 이겁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그 히말라야 등산을 하면 여기 3,000까지는 베이스 캠프 가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대로 공격 루트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 힘이 붙인단 말이에요. 얼음 받치고 위험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이걸 보고 시장은 돌아왔다. 봄이 왔나 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이슈별로 순환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게 아직 안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지난번에 1차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량 대형주가 또 이렇게 움직여서 그 갭을 조금이라도 줄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또 2차 순환이 또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수직 상승해서 진짜 빙벽 타고 막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까지 보면 굉장히 시장이 무드가 좋고, 그렇지만 이런 시장 분위기라는 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거를
좋은 쪽으로만 상상하시지 말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늘 한쪽에 깔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큰 매물이 있는 매물벽대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응 전략이 구체적으로 좀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것들을 이게 추가 매수해야 되냐? 주식 수를 늘려야 되냐? 전 그거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라면 또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 50%, 뭐 현금 50%인데 그 50%의 주식들은 대개 다 대형 우량주 뭐라고 생각하고 각 산업을 대표하는 그것들이 오르면 일단 기분 좋잖아요. 기분은 좋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기분은 좋죠. 떨어지는 날보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기분 좋은 걸로 끝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나봐 이러고선 지금 여기다 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차 순환이 또 이슈별로 돌아올 텐데 그 2차 순환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 그거는 뭐요? 현금 10%, 20%에서 완전히 트레이딩, 살 때도 떨어지는 날 쫀쫀하게 사고 오르면 바로 이익 실현하는 이런 거를 반복해 나가는 방법이죠. 그런 거를 지금 같이 아직도 섞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 천만다행인 게 그래도 지난번에 그 더블 버텀으로 그래서 2,900에서 돌려서 바닥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간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락 추세와 하방 경직성이 만나는 자리예요.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빠른 슬로프로 터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슬로프가 눕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다시 확 돌려서 장이 위로 튄다? 그럼 바로 맞죠. 그런 거는 우리한테는 궁극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냥 스테디하게 이렇게 에너지를 담아서 올라가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정리하면 이 최근에 그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이런 하강 추세하고 밑에 2,900 선상을 이어지는 더블 버텀을 확인시킨 하방 경직성이 만나고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늘어져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조금 더 진행돼야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얻고 그런 다음에 움직여도 충분하다. 오히려 지금은 먼저 움직이는 게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거나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죠. 주시장에서는 무조건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정도 기쁜 마음으로 시장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